자, 강의를 좀 늦게 올리게 됐네요. 오늘이 수요일인가? 오늘은 9단원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데, 뭐 평면 좌표라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했고요. 중학생 때 했어요, 평면 좌표는. 그냥 기본적인 복습을 위해서 평면 좌표를 먼저 다뤄볼까? 복습을 위해서. 복습하라고 할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네. 두 점 사이의 거리. Y축, X축 있고, 이렇게 두 점이 있어. A, 뭐 x1, y1, b, x2, y2.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가지고 선분으로 이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는가? 1년, 반년 전에 한 건데 기억을 못 하려나? 자, 이렇게 각축과 평행한 길이로 식을 나타냈을 때 우리 눈에는 이 직각삼각형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두 점의 x좌표 차이야. x2에서 x1을 빼고, 혹은 어디 더를 빼든 상관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그냥 플러스 값으로 쓰자 이거야. 이 y좌표는, 이 높이는 y좌표 차이고, 얘 또한 그냥 플러스로 쓰시면 돼요. 절대값은 그냥 씌우는 거야. 플러스로 쓰란 얘기야. 일 계산 조심히 하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 빗변의 길을 찾잖아. 그치? 이 빗변의 길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루트 x좌표 뺀 거 제곱, y좌표 뺀 거 제곱인데, 이렇게 문자로 나타낸 것보다 이따 문제로 가서 보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지금도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문제 풀이조차 잘 들어야 돼. 난 어지간한 건 다 언급해요. 말로 한다고. 알았지?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잊지 말아야 될 공식이 나옵니다. 이제부터가 공식이라고 생각하자. 내분점과 외분점.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까먹지 마세요. 난 한 번 배우고 까먹은 적이 없어서 까먹는 너희들을 이해할 정도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공식이 너무 특이해서 헷갈릴 수가 없어. 근데 이거 헷갈리더라고. 자, 내분점부터 보자. 내분점. 내분점은 말 그대로 3분 AB의 안쪽으로 어떠한 점이 있어서, 점 P가 있어서 이 AP, 이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P를 M 대 N 내분하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각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이 좌표는 P라고 하죠. 자, 요 말을 잘 해석하자면 이 비례식은 누구와 관련된 비례식이냐면 AP 대 BP 길이가 M 대 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M 대 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BA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뭐가 바뀌었어? AB 순서가 바뀌고, 그치? MN 순서 바뀌었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이것 또한 이렇게 나타내면은 BP 대 AP는 N 대 M이다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야. 두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숙지한 후에 문제를 따라가 봅시다. 자, 점 P는 공식이야. M이랑 N을 더하시고요. M은 B랑 곱해 MB, N은 A랑 곱해 NA. 둘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너희들이 M부터 더했다면
m부터 곱해진 걸 먼저 써주세요. 이 순서를 맞춰주셔야 여기선 안 틀리는데 외분에서 틀리게 여기선 상관이 없는데 외분에서 이거 순서 막 쓰면 틀리게 됩니다. 일단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 말 요거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이게 내분점 공식이고요. XY 이건 지금 수직선상에 했으니까 좌표 하나인데 XY 좌표 두 개 다 있을 경우는 X 좌표도 저 공식, Y 좌표도 저 공식 써주면 돼요. 말로만 해서 모르겠으면 문제 가서 보면 되겠지? 넘어갑시다. 외분점에 대한 설명으로 갑시다. 자, 외분점은 좀 까탈스럽습니다. 바깥 외자를 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3분 AB를 외분하는 점은 A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B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 어디 있을지 몰라서 까탈스러운 놈이에요. 우리는 B 바깥쪽에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B를 이렇게 재는 거야. M 대 N이다. 자, 이것도 말로 써보자면 문장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점 Q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느냐면 M이 더 큰지 N이 더 큰지를 봐야 돼. 지금 당연히 A에서 Q까지 거리랑 B에서 Q까지 거리 중에 M이 더 크겠죠. 아, A랑의 B가 이게 지금 요 M 대 N이라는 게 A부터 Q까지 B부터 Q까지랬어, 그치? 이게 M 대 N이니까 M이 크니까 B 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B가 작은 쪽의 점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내분점이랑 똑같이 BA를 하고 표현하면 그거에 대한 표현법이 따로 있다는 거는 그냥 알아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공식을 씁시다. 얘는 어쨌든 누가 만약에 숫자가 m이 크다면은 내분점 빼기 공식으로 들어가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분모가 플러스로 나고 이쁘겠지. 솔직히 상관없는데 큰 수부터 써주자고. 곱하는 건 똑같아요. 이 A로부터의 B가 M이란 말이야. 그거를 B한테 곱해주고 B 거에 있는 길이 N을 A한테 곱해줘서 MB-NA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B가 M을 먼저 뺐으면 MB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알았죠? 얘기 같은 경우는 빼기야.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버려서 이렇게 계산해버리면은 얘네 둘은 부호가 반대예요. 둘이 같은 식이 아니야. 빼기라서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내분해본 공식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앞단어에서도 얘기해 준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앞단어에서 직선 그릴 수 있어야 된다면서 1차 함수. 달리 말해 1차 함수야 얘가. 좀 깊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직선은 점하고 기울기 이 두 개만 있으면 그릴 수 있어요. 하나 물어보자. 한 직선을 그리기 위한 그리는데 필요한 최소의 점의 개수. 딱 하나의 직선, 유일하게 이 직선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점은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는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너무 많아. 근데 만약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직선은 점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쓰일 때가 올 거예요. 특히 이과로 가게 된다면은. 자, 그럼 점 두 개 가지고 A, B 아니, A, B 하지 마. 니들한테 XY가 나. x1, y1 x2, y2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이 직선을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라는 거야. 기울기. 이 기울기라는 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x축과 평행한 x축하고 평행선을 그렸다고 쳤을 때
x축은 아니지만 평행이다 싶어서 화살표 그려놓은 거야. 직선이 x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하듯이. 그래서 x축이 요만큼 벌어졌을 때 y축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를 기울기로 만드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고.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란 밑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는 우리 탄젠트 세타다.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탄젠트라는 삼각비는 뭐 탄젠트 30도, 45도, 60도 뭐 기억하고 있으면 박수라도 쳐줄게요. 알았죠? 자, 근데 밑변의 길이는 아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했어. 이 밑변의 길이는 x좌표 두 개 뺀 거라고. x좌표 두 개, 안 보인다 이거. x좌표 두 개 빼서 x2 x1이고 이 높이는 y2 y1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게 x좌표 뺀 것분에 y좌표 뺀 거다라고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기울기 같은 경우는 절대값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뺀 순서 맞춰서. 그리고 숫자도 잘 보면은 두 번째 x좌표에서 첫 번째 x좌표 뺐으면 두 번째 y좌표에서 첫 번째 y좌표 빼야 되는 거야. 얘에서 자 얘한테서 얘를 빼고 얘한테서 얘를 빼야지. 빼는 순서 막 뒤죽박죽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요. 기울기 중요합니다. 어디다 메모해 두세요.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는 요거다까지. 영상 멈춰놓고 메모해 두세요. 3초 뒤에 이거 영상 화면 지운다. 3, 2, 1, 땡. 자, 그렇게 해서 그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m이라는 문자로 두자면 처음은 뭐 x1, y1도 있었고 아니면 x2, y2도 있었어요. 그죠? 아이씨. 기울기는 아까 뭐 했다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이다. 혹은 선생님이 저 1보다 2가 좋은데 그럼 여기다 2를 쓰셔도 돼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실제 문제에서는 다른 식으로도 좀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요 기본 틀은 암기하고 계세요. 일단 나머지는 다음에 알려줄게요. 절편이자 직선의 방정식도 뭐 다 됐어. 넘어가.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해줄 건데 몇 가지 성질만 좀 알고 가자. 필요한 것들 뭐 지금 142쪽 책 보면은 막 박스 설명이 있는데 수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문자로 설명해주면 니들 머리 빙빙 도니까 문자 설명 안 하고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할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 두 개를 놓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 점 만나. 두 번째, 안 만나. 평행이죠. 세 번째, 한 직선 절로 가고 또 다른 직선도 일로 가서 다 만나. 일치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라 그래서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처럼 정리를 하자면은 대충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주는 건 ABC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y눈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 앞에 계수, 얘가 바로 기울기고요. x 뒤에 있는 상수, 얘가 바로 점을 나타내요. 여기는 정확하게 y절편이다 라고 지난 시간 부등식 강의 얘기할 때 얘기해 줬어요. 이게 기울기고 이게 점이야. 알았죠? 근데 기울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을 보니까 a랑 b, 그지?
점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보니까 B랑 C죠. 이 A, B, C, B, A, B, C의 관계가 A는 기울기, B는 점, 아니, C는 점, B는 모두를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잘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요거 세 개를 먼저 봅시다. 한 점 만나는 경우는 뭐냐면 기울기가 다르다. 너무 좁잖아. 잠깐만, 여기 좀 줄일 수가 있나? 아니, 제발 취소. 내가 드래그해서 새로운 영역을 지정할 수는 없나? 응, 좀 작게 하자. 개 좋은데. 자, 한 점 만나는 경우, 그거는 기울기, 아이고, 취소 눌러버리면 되고. 뭘, 씨발, 어려워. 자, 얘는 기울기 다름. 안 만나는 평행이야. 기울기 같고 점 달라. 얘는 다 같아.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 B, C의 개수를 가지고 비례식을 나타내자면은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 이렇게 이 문자들의 개수 있지? 이 개수를 가지고 식을 나타낼 때, 자, 잘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야. B가 가운데 껴있지. 이 앞에 두 개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뒤에 두 개는 당연히 점을 나타낼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애들은 그냥 기울기만 다르다고 하면 돼요. A-분의 A, B-분의 B가 다르다. 점은 상관이 없어. 점을 따지는 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같을 때야. 여기서는 뭐냐? 기울기는 같아. A-분의 A, B-분의 B 같아. 근데 C-분의 C가 다르다. 이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가서 보면 되고요. 이걸 외워두시라고요. 또 메모해 두시고. 요 그림을 메모해 두는 게 좋아요. 다 만나는 다 똑같아. 똑같은 식인 거야. 다른 식이 하나의 직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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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수직 관계 하나랑 점 사이 거리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필기해 두세요 이거. 넘어갈게요. 네 번째 수직. 자, 두 직선 이렇게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가는데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y는 아니 이렇게만 외워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나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자고. 수직이다 하면은 야 수직이면 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두 직선의 수직이면 뭔데?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요. 이러면 안 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문제로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공식 참 많다, 그치? 자, 첫 번째, 거리, 이제 거리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배울 텐데,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냐, 거리. 점과 직선. 첫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거리를 한번 재볼 거예요. 점과 직선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어떻게 재냐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위에 한 점이 x1, y1일 때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무조건 점에서부터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과 이 점 가지고 거리를 재요. 이 거리. 이 거리는 그 공식이 간단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 이 점 xy를 여기 xy 문자에다 대입해 주는 거야. a에다가 ax1 by1 플러스 c에다가 절대값. 왜? 거리니까 무조건 플러스로 쓰라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플러스로 쓰시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평행한 두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얘가 d는 0이면 앞에 것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앞에 두 개는 같아요. 식을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ax by, ax by는 똑같아. 여기까지가 기울기를 나타내거든. 뒤에가 점을 나타낸다 그런데 점이 다르니까 평행하는 거야. 기울기는 같은데 점이 다르니까 안 만난다 이거지. 자, 그럼 얘네들은 거리가 평행하니까 그냥 서로 수직거리 재는 거예요. 이 거리. 이 거리 재는 공식이 뭐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냥 상수 둘이 빼면 돼. 상수항 둘이 cd ax by가 똑같은 거 확인했으면 c에서 d 빼면 되는 거예요. 다시 ax 플러스 by가 똑같은 걸 확인했으면 cd를 서로 빼서 절대값 씌우면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공식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 이 공식대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아휴, 숨찬다 숨차 그치? 숨차 너무 많아.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녹화를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 공식들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식이 휘몰아치는 단원입니다. 문제는 빨리빨리 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 이러냐. 콕 지우고 갑시다. 696 아닌데 969인데.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두 점이 있다 치면은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냥 이 거리는 x좌표 뺀 거라고. 그럼 a 플러스 1에서 3 빼는 게 좀 이쁘겠다. a 빼기 2. 이 거리는 y좌표 뺀 거라고. 빼면 뭐 마이너스 5네. 그치? 이거 어차피 절대 제곱 할 거라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a 빼기 2 제곱 5의 제곱 해서 이게 5루트이 나오는데 계산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모든 실수 A값의 합이야. 여기서는 두근의 합을 쓰시는 게 좋아요. A값을 일일이 찾기보다는 센스 있게 풀자고. 972.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같은 거리. 이건 뭐냐면 대충 그래서 하자.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1이래. 직선이 한 점을 p라 그런다면은 얘는 a, b라고 쓰지 말고 a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a 플러스 1이 나오겠지.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 주신 다음에 AP와 BP가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AP 길이는 그냥 바로 합시다. X좌표 빼서 제곱, Y좌표 빼서 제곱. BP 길이는 X좌표 빼서 제곱, Y좌표 빼서 제곱.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76은 식을 보고 이제 간파할 수 있느냐인데, 최소값을 묻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a, b라는 점과 0, 0 원점 사이 거리가 되고 얘는 a, b라는 점과 1, 3을 가지고 거리를 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0, 0, 1, 3 이 두 점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예를 들면 a, b가 여기 있었다 치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해달래.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해서 최소가 되게 하려면 A, B를 어디다 찍을래? 이건데 이거는 그냥 0,0과 1,3을 이은 직선 안에 아무데나 A, B를 찍으면은 이 거리랑 이 거리 더하면 그냥 이 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0,0하고 1,3까지 거리가 됩니다. A, B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9, 7, 8. 자, x축 위의 점 P라는 거는 뭐 a, 0 이렇게 잡으면 돼요. y좌표가 0이라는 게 중요하겠지. 자, AP 제곱을 했어요. 루트가 안 들어갑니다. x좌표 빼서 제곱, y좌표 제곱. BP도 제곱을 했어요. 루트가 안 들어가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5. 이거 둘을 더했대. 그럼 2a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래.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죠?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겠지? 계산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981. 자, 세 삼각형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 AB 거리제까? 계산해서 뭐하냐? 16, 4. 이 루트 20 나오고 BP 길이는 BC 길이는 36, 4, 40 나오고 AC 길이는 20이 나와. 뭐야? AB, AC 길이 같네.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은 루트 40 나올 것 같은데, 그치? 답이 뭘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숫자들 보고 답을 못 찾으면 바보지. 응? 그렇게까지도 안 나왔네. 답은 내가 아까 구해놓은 것 때문에 답은 나왔는데 뭐라고 써놨지 아까? 그려볼까? A, B, AC 길이가 같네. 그렇지? 답은 나왔어. 넘어갈게요. 자, 985. 자, 박스 문제는 안에 있는 거 잘 찾기만 하면 돼요. A, B. 이거 중선 정리인데 이게 여기 나오나? 내용이? 아, 무게중심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갔구나. 무게중심 이따 문제 가서 설명해줄게. 중선 정리 안 나오니까 그냥 식 가지고 합시다. 자, A, B는 점 A가 A, B이고 점 B가 마이너스 C, 0이야. 그럼 거리 어떻게 나와? 2 A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얘가 가고 나도 그렇게 찾으면 되고 다는 식 정리하면 되고 BM 길이는? BM 길이는 M이 중점 원점이잖아. 원점 C란 말이야. C. 가나다 해줄 게 없는데 이거를 풀어내고 안 풀어내고는 본인들의 어떤 정성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박스 문제는 그냥 잘 읽어요. 나한테 이해시켜서 하려고 바라지 마. 이거 여기 써 있는 글을 이해 못한다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시험 때 이거 아무도 못 말려요. 안 받아들이는 습관은 방법이 없는 거니까 화이팅해서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988. 자, 드디어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자, 내분점, 외분점. 이건 좀 중점적으로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지. 8,2 마이너스 2,7 3대2로 내분했다 그러면은 3대2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P가 있다는 거야. 그럼 P X좌표는 둘 더한 거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곱하기 8 해서 16 콤마 Y좌표도 똑같아.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7 21 2 곱하기 2 해서 4 둘 다 더하기면 된다고. 내분 이렇게 찾는다고. 외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A, B를 3대2라 그래, 외분한다 그랬어. 그럼 3이 크니까 Q가 이쪽에 있어. 3대2 좌표는 똑같이 8,2고
마이너스 2,7이니까 이거 가지고 점Q 찾으면은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빼기 2 곱하기 8 16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냥 공식 계산은 앞에서 알려준 네번 공식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난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네분은 계산이 귀찮아. 복잡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껏 풀었을 때 답이 쉽게 나옵니다. 전피는 이걸 5등분 했을 때 여기 있는 거야. 3대2 그치? 점 Q는 A, B를 3대2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자 Q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3일 때 요걸 2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대2가 됩니다. 전체가 3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 10칸이란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이렇게 하자고. Q가 여기 있어. 문제에서 묻는 건 P도 Q도 아니고 뭐야? PQ 중점을 찾으래지. 자, 여기서 Q까지가 12칸이야. 그러면은 6칸일 때가 중점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중점. 결국 이 점을 찾는 게 답이란 말이지. 이 점은 A로부터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칸. 씨발. 하나 지우자. 10칸인데 11칸이 그려놨네요. 요거 지우고 들어가자. 자, A로부터 9칸. 5칸, 4칸이니까 9칸이고 B로부터는 4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답은 A, B의 9대 4 외분점을 찾아주면 돼요. 그냥 한 방에 끝나 이렇게. 외분점은 공식으로 찾으면 되겠지. 좀 더 쉽게 찾는 방법은 계속 문제로 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작도를 할 줄 알아요. 이걸 작도라고 하는데 작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내가 먼저 요구를 할게요. 자애들한테.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992. 구구이는 그냥 뭐 문제 푸는 거네. A 대 1-A로 내분한데 그러면은 X좌표는 둘 더하면 1이네. A랑 6 곱하고 6A 여기 마이너스 3이랑 얘를 곱해서 A-1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한 게 9A 빼기 3. Y좌표는 분모 또 1이고 A랑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5 마이너스 5A. 그래서 그러니까 좌표가 9A 빼기 3, 5 마이너스 7A 이렇게 나오는데 1, 4분면에 있으려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해가지고 두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 1000번대가 넘어가는구나 이거는. 자, AB가 있는데 어떤 점 C가 있어서 직선 AB 위에 있다는 거니 바깥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분과 직선은 다른 거 알죠? 선분은 AB 사이 끊어진 선이지만 직선은 쫙 뻗어나가는 겁니다. AB는 3BC다. 그러면 당연히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C가 여기 있으면 AB는 BC 길이 3배래. 이게 1일 때 이게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2대1 내분점이 있다는 거겠지. 또 하나는 이제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AB 길이가 3BC라면은 그렇지? AB보다 BC가 작아요. BC를 3배야 나오는 길이니까 그러면 C는 B 근처에 있어서 AB는 이 길이 3배다 해서 얘가 이럴 때 이게 3이야. 그러면은 C로부터의 거리가 4가 되는 거지 A가. 자, 첫 번째 2대1 내분. 그치? 두 번째가 4대1 외분.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좀 쉽게 푸는 내분 좌표가 귀찮은데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다 풀어놓아요. 단순 공식이니까 공식 대입 못해서 못 푸는 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개 쉬워요. 삼각형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쉬우니까 뭐만 알면 되면 작도만 알고 계세요. 일단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은 뭐냐면 대변에 이등분선을 넣는 거예요. 중점들을 이은 선인 거야. 마주보변에 중점을 이어. 그럼 이미 두 점이 만나지? 남은 한 점도 저기를 지나서 쭉 이었을 때 마주 저기 변이 이등분이 될 거예요. 이때 이 세 직선이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 하고, 무게중심은 모든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무게중심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작도가 더 중요해. 공식은 쉽잖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데 더하기 빼기 못하냐, 그치? 중심은 쉬워요. 넘어갈게. 문제 풉시다. 999 단순 계산 문제예요. 삼각형 무게중심이래. x좌표 어떻게 구해? 다 더하면은 3a 2에 2에 2b 플러스 3 a 더하기 2b 플러스 6이 되는데 그걸 3으로 나눈 게 x좌표 2고, y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마이너스 1에 연립 방정시간이야. 넘어갑시다. 공식은 쉬워.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작도 같은 걸 해야 되는 난이도 상문제들이 어려운 거예요, 너희들한테. 자, 1004번.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이래. 보통 이제 도형에 네임 이름을 붙일 때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돌려요. D는 당연히 저기가 있어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뭐냐면은, 그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야.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야지 다른 것도 평행 길이가 같게 돼요. 자, 이거를 쉽게 갈게. 쉽게. 내일 쉽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 자, 이렇게 가면 돼요. X좌표, B에서 C로 가는 동안 X좌표가 3개가 늘고 Y좌표는 4개가 늘었어. 이걸 똑같이 늘려주면은 점 D좌표가 나옵니다. 2,8. 자, 이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볼까요? B에서 A로 갈 때 X좌표가 5가 줄었죠. Y좌표는 4가 줄었어요. 그치? 아니, 4가 늘었어. 0에서 4 됐으니까. C에서 D로 갈 때 X좌표가 이거 5에서 마이너스 1 됐으면 6이 줄은 거지. 6. 그치? X좌표가 6이 줄었고 Y좌표는 4가 늘었죠.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점 D 찾아주면 됩니다. 이런 XY 좌표의 성분비를 가지고 조사하는 게 기울기 개념인데, 기울기와 거리 개념인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1010번. 아니, 1007번이구나. 벌써 문제 12번이야. 개판으로 하고 있지? 그래, 뭘 바래. 내가 열심히 해주든 대충 해주든 니들 풀어놓은 수준 똑같다 그랬죠. 그럴 거야. 수업 시간에 고생하지. 이건 내가 돈 받고 찍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도 개념 설명은 착실히 보고 문제 설명에서 내가 강조하는 부분들, 이 사람 또 그냥 넘어갔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잘 고민을 하시라고요. 이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진짜 어려워. 눈에 하나도 안 들어. 눈에 안 들어서 못 푸는 걸 질문하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봐도 모르겠는 걸 질문하는 거야. 이겨내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은 오히려 아까 저 내분 처음 문제 있잖아. 988번. 내가 그냥 답 한 방에 찾는 거 알려줬죠. 9대4 외분점이라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전 P 개고생 그 공식 대입해서 찾고 Q 공식 대입해서 찾고 PQ 가지고 중점을 또 찾았어. 내가 아니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자꾸 고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가 너희들한테 내가 던져줘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못하는 단순 계산들, 이해하기 싫어서 그냥 던져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대충 할 거면 대충 해도 되고. 어차피 대충 할 거잖아. 내가 열심히 찍어도 대충 하고, 열심히 안 찍어도 대충 하고. 알아서 대충 하시면 되지. 그치? 자, 가계 이등분선은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도형 성질이죠. 요거 때 요거가 요거 때 요거다. 자, 요 길이 구해보면은 25,
12, 145, 52, 13이네. 여기는 5고요. 그러면 여기가 13대 5 내분점이라고. 13대 5 내분점. 좀 더 해줄 얘기가 있는데 이 내분점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알아서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넘어갔고요. 1010번은 이제 가끔 다운들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수학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자취의 방정식 니들이 생각하는 혼자 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자취가 아니야. 어떤 흔적들을 말하는 거. 흔적, 발자취, 발자취의 자취. 트랙? 트랙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오케이?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제대로 하면 돼. 자취의 방식 첫 번째. 점 P가 저 직선 위를 움직인다니까 x, 2x 빼기 4가 점 P의 방정식입니다. y는 2x 빼기 4잖아. 그치? 두 번째. 1대2 내분점 Q를 찾아봅시다. 점 Q의 1대2 내분점은 내분점 공식은 여기 올 때쯤이면 적당히 공식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바로 쓸게요. 선생님은 x 더하기 4 뭐냐? 2x 빼기 4 더하기 8 하니까 더하기 4. 자, 이렇게까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치환이 들어가요. 자, 치환 방정식은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점 Q를 찾아서 얘를 대문자 x, 얘를 대문자 y라고 했을 때 3x는 x 플러스 4고요. 3y는 2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렇다면 3x 빼기 4는 x고 3y 빼기 4도 2x니까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한 게 뭐겠어? 이거 2배 하면 되잖아. 2x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럼 둘이 같겠지. 3y 마이너스 4는 3x 빼기 4다. 이 식을 정리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x, y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풀이는 영상 돌아가면서 봐도 되니까 풀을 좀 지우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 좀 마무리를 해볼까? 이거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줄게요. 3y는 6x구나. 6x 빼기 4 되네 그냥. 자, 이게 뭐냐면은 점 Q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x, y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x에다 1 내면 y 좌표는 1 내면 안 된다. 좀 지저분하다. 4 빼야 되네. 얼마나 넣어야 되지? 3 넣을까? 2 넣을까? 12? 안 되네. 10나 30, 아니 6나 36, 32. 안 되고. 5, 6, 30에 4, 안 되고. 뭐 나눠 떨어지질 않네. 선생님 계산 나간 게 아니면 나눠 떨어지는 패가 없거든 지금. y에다가 다 분수인데? 나 분수 싫은데. 잠깐만. 뭐 x에다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고 y에다 0을 넣으면 x는 3분의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한 개의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두 가지. 두 개의 점. 그 점 두 개가 하나는 3분의 2, 0, 하나는 0, 마이너스 3분의 3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이 두 점을 잇는 3분, 이 점들의 자취를 모아보면은 이 선이 나온다라고.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대입해 보면은 요 직선이 나온다라고 해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x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고 그 순서는 문제 푸는 순서. 첫 번째 뭐다? 일단 주어진 문자를 주어진 식에서 뭐 1000p 얘기 없잖아. 1000p 내가 찾아야 될 점이 있거나 필요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식으로 나타낸다.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해야 될 자취인 1010번은 점 Q가 자취고 1011번은 점 P고 1012번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겠지. 그 점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고, 세 번째, 그것들을 XY로 치환하셔서, 네 번째, XY가 정리된 식을 하나 찾아내시면 됩니다. 2X 빼기 3X 빼기 4는 3Y 마이너스 4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이 치환 후 정리하는 게 이 자체 방식의 목표인데, 어차피 이건 애들 어려워해요. 그냥 식정리야, 식정리. 이 자체, 선생님 자체는 어려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식정리한다 생각하면 푸는데, 너희들 그렇게 못 하잖아. 할 말이 없네. 너희들 그렇게 못 한다고. 할 줄 아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는 요거 쉬웠어. 물론 지금까지 가르쳐본 결과 너희들의 수학적 실력은 참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동네에선 잘할 거야. 동네에선. 동네가 우물이니까. 우물한 동네니까 동네에선 잘할 수 있는데, 어려워하는 거 당연히 해. 근데 처음 풀 때는 어려워할 수 있어. 근데 이번 주말에 나한테 질문을 하겠지? 이걸 질문하고 나서도 계속 어려워한다. 그거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하다 보면은 선생님도 설명을, 이를 자체는 중요하니까 좀 길게 하지만 너희들이 좀 와닿지 않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난 이걸 다 아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니까.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주말에 채워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 후로도 자취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조금 수학이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수학에서 요구하는 생각이 어려운 생각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그거랑 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이과로 갔을 때 고생을 좀 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문과로 가면 상관 안 해도 돼요. 넘어가자. 자, 1013번. 자, 두 점의 중점을 지난데 중점 어떻게 구하냐? 얘기 안 해줬지. 중점이라 면 뭐냐? 중점이라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굳이 내분으로 치자면 1대1입니다. 1대1. 1대1 내분은 그냥 좌표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요. 1,4구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래. 자, 점은 이거예요. 기울기 2고. 그럼 우리가 배운 직선의 방정식대로 쓰자면 y 빼기 4는 2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근데 선생님은 실전에서는 다르게 쓰기를 알려줄게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1을 넣어서 4가 나와야 되는데 1 넣으면 4가 나오냐? x에다 1 집어넣으면 2 나와. 2. y좌표 4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해? 2 부족하지.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x에다. 알았지? 기울기가 2일 땐 그냥 저렇게 빨리 잡아요. 저렇게 더 빨라요. 물론 그렇다고 이해를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 했을 때 이렇게 빨리 잡아라. 이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 1017번. 가르쳐줄 거, 해야 될 거 다 알려주잖아. 그치? 뭐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들으라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점 두 개를 줬어요. 3,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두 점을 줬으면 우리가 이거 갖다가 직선 잡아야 돼. 기울기. 기울기만 잡으면 만사 형통. x좌표 뺀 거 마이너스 4분의 y좌표 뺀 거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 기울기 2네. 선생님은 이렇게 그랬어. 그냥 뭐 어떻게 뺀 거야 이거.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5 빼기 3. 이렇게 순서만 맞추라고. 순서만 맞춰서 빼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2면은 y는 2, x. 3 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 3이 안 나오죠. 빼기 3 해주면 3 나오겠지.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y 플러스 5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요점 갖다가 선생님 y 빼기 3은 2 곱하기 x 빼기 3 안 되나요? 이것도 돼. 이 세 개가 다 돼.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야? 얘가 제일 쉽지. 얘 숫자마저 정리 끝이잖아. 알겠죠? 넘어갈게요. 아, 그래서 두 점 AB가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대입하면 저 시기의 점이다 이거야. 등호가 성립하겠지. 넘어가고 1021. 중요한 건 식을 잡을 수 있느냐. 2,3을 지난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 x절편 y절편 2배고 이렇게 지나겠지. 뭐 2,3이 여기 어딘가 있고. 말인지 알겠어? 자, 기울기 찾자. 기울기라 함은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 x좌표가 2a만큼 늘었는데 y좌표는 a만큼 줄었어. 이게 기울기입니다.
x좌표가 2a만큼 늘었는데 y좌표가 a만큼 줄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럼 똑같이 가는 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x 2를 넣어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3이 안 나오지. 더하기 4 하면 되겠죠. 이거 뭐 정리는 알아서 하세요. 넘어갈게요. 1024.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A, B, C 한 직선 위에 1,K, K,7, 5,11. 자,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뭐가 하냐면 기울기가 같대. 기울기. A에서 B까지 가는 기울기 K,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 뺀 거. B에서 C까지 가는 기울기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 뺀 거. 이들이 같다고. 이 분수로 된 방정식은 알아서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갑시다. 1027번. 자, 삼각형을 A를 지난 직선이 이등분한다. 이건 그냥 문제만 설명해주고 넘어가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려면 BC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지. 그래야 밑변이 똑같고 높이는 당연히 똑같고 수직 높이요. 그러면은 점 A는 지나는 거 확인했고 1,4 BC의 중점이 얼마인지 너희들이 점 찾아가지고 두 점 갖다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양아치 같이 하지만 졸라 빨리 풀죠. 어쨌든 다 니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이게 뭐냐면 잘 해석해야 돼. 어차피 뭐 딴 거 모르는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A랑 B가 A, B 부호 반대야. 알았죠? 자, X에다 0 넣어볼까? 절편을 찾는 게 편한데 X에다 0 넣으면은 BY 플러스 C가 0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마이너스 B분의 C. 그리고 Y에다 0 넣으면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X절편일 겁니다. 근데 각각에 보면은 AC가 곱해서 양수면 나눠도 양수거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건 음수야. BC가 곱해서 음수면은 나눠도 음수야.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었으면 얘는 양수야. 그 말은 뭐다? X절편은 음수인데 Y절편 양수구나. 이렇게 가겠구나. 얘를 답을 골라주면 1번이죠. 내가 답을 풀어주는 유일한 문제가 되겠네. 이번 단어에서. 그치? 1033번. 자, 요 식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수 K에 관계없이란 말이지 뭐. 그 앞에서도 별표 치라고 그랬어. 다전기에서 K가 있는 식을 따라 묶어요. 그리고 K가 없는 식도 따라 묶으시고. 항상 점 P를 지날 때 K랑 관계가 없으려면 이 K랑 곱해진 이 식이 0 나와야 되고, 그럼 얘가 0이니까 이 남은 식도 0 나와야 됩니다. 즉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 두 점을 연립하면은 정점 P가 나옵니다. 몇 콤마 몇인지. 원점까지 거리는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1036.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도록. 자, 그림을 그려야 하는 문제는 항상 뭔가 하나는 우리에게 줘요. 이거 y는로 정리해볼까? y는 m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자,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는 점을 하나 줍니다. 점과 기술비 중 하나는 그림 문제에서 항상 줘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에다 1이면 y좌표가 빵이고 y에다 1이면 x좌표가 빵이라서 이 두 점을 지난 이 직선이 됩니다.
얘랑 1사분면에서 만나줘야 돼. 여기서만 만나야 된단 말이야. 어떤 놈이 이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그 직선이 마이너스 1,1이 이쯤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 빨간 선과 만나려면은 여기 직선보다는, 저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올라가야 요 사이로 그렸을 때 딱 1사분면에서 만나죠. 각각의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부등식을 잡아주는 겁니다. m이라는 기울기가 한 칸 갈 때 한 칸 올라갔으니까 요건 1이에요. 1보다 작고, 얘는 하나, 둘, 세 칸 가서 한 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기울기의 범위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잡아주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설명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다시 듣고 또 멈춰놓고 생각하고 또 다시 듣고 그러라고 빨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벌써 봐봐, 지금 55분이잖아. 문제 20번 때인데 1시간 넘긴다고 이번 강의.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아까 유형 20번이랑 똑같아요. 그냥 직선 두 개 중에 하나에다 K 박아. 그리고 둘을 더해. 자,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돼요. 두 식이, 그러면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점하고 이 식을 0으로 만든 점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연립했다라는 거는, 연립은 결국 동시 만족이라는 거고,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바로 교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데나 K 하나 붙여가지고 이런 하나의 가로 두 개 붙은 하나의 식을 만들면은 이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식이야.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식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졸라 많아요. 그래서 K가 미지수인 거예요. K를 내가 정해주라고.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대? 4,1을 지난대. 4, 마이너스 1을. 만약에 4, 마이너스 1이 이 점이라면은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직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돼서 이거 하나로 정해집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은 이렇게 가로 두 개 붙여서 하는 거예요. K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4,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8, 4, 3 3K 플러스 8, 3, 4 12, 15 15는 0에서 K 값이 마이너스 5로 나와요. 아, 그럼 K 값 하나가 K가 마이너스 5일 때 이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서 계산을 다시 쭉 전개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의 직선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잘해봐요. 중요한 건 이거다. 이 파란색 식으로 박스 안에 식 잡아놓은 거 있지? 저렇게 잡으면 어떤 의미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식이 될 거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형 20번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어려워. 이거 좀 어려워. 수학이 갈수록 단순 계산이 아니라 너네들 머릿속에서 사고, 생각 이런 걸 요구해요. 계산의 문제는 넘어섰어요. 이제 수학이라는 거는. 알았지? 계산이 기본적으로 되는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농구를 한다 치면은 공을 안 보고 드리블 정도는 해야 대회라도 나가겠지. 그치? 니들 어떻게 제낄까? 맨날 드리블 할 때마다 공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디 농구 대회나 나가겠어요? 뭔지 알겠어? 달리면서 드리블을 할 수 있어야지 공 안 보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려워. 지금 저런 논리력을 요구하는 거는 많은 고민 끝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질문을 하길 바래요. 근데 그 질문이 많은 고민 없이, 모르겠어. 몰라. 근데 질문해야지. 넘겨. 다음에 해야겠다. 하고 넘겼다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일 없도록. 결국 니들이 머리털 빠지도록 고민을 하는 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거 아니면 뭐 나중에 이거 언제 했어요? 이런 말 나온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이래. 평행. 자, 평행한다면
평행은 그냥 k분의 k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1분의 3 개수 다 가져가야 돼. 부호까지. 일단 식을 이렇게 쓰시고 개수 가지고 식을 쓰시고 이거 가지고 이건 기울기잖아. 평행하면 요건 같아야 돼. 뒤에는 점이란 말이야. 이미 숫자가 다 써있지만 한 놈은 마이너스 3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다르지. 이건 다르다.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잡힌 이 문자식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뒤에도 문자가 있었으면 뒤에 집도 계산을 해야겠는데 뒤에 식은 이미 다른 게 보이잖아. 자, 평행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울기는 자 원래 내가 두직선이 수직이다 하면은 뭐라 그랬어? 두직선이 수직이다 하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언제 어느 때고 내가 물어봤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셔야만 해요. 님들은 알겠죠? 근데 기울기식을 찾아내려면 y는으로 정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y는 뭐다. y는 몇 x인지 y는 몇 x인지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니들 못한단 말이야. 허접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꼴에서 기울기의 곱 m1 m2가 mm-가 마이너스 3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못 쓰겠다면은 그냥 x 개수끼리 곱한 거랑 y 개수끼리 곱한 게 0이다로 푸셔도 돼요. 결국은 같은 식이야. 근데 같은 식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찾아보시든가요. 찾아보기 싫으면 이거라도 외우고 잘 쓰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1048번. 진짜 끝도 안 난다. 오랜만에 이렇게 찍네. 지겨워 죽겠다.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직선 3개가 이미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 빼기 2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심지어 수직이야. 그럼 남은 한 직선 y는 ax 플러스 2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새끼가 누구 하나랑은 평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평행하려면은 그냥 상수항만 같으면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이 새끼랑 기울기가 같아서 a가 1이거나 이러면 안 만나. 근데 평행하지도 않은데 삼각형이 안 나올 때가 딱 한 번 존재해. 뭐냐? 얘네들이 교점을 지날 때. 만약에 교점을 안 지났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을 거예요. 하필이면 교점을 지나버려서 기울기는 얘 둘과도 다 다른데 이 점을 지나버려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점의 좌표가 뭐 얼마냐? 1, 마이너스 1이냐? 교점이 1, 마이너스 1이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2다. 이걸로 a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요 부분 때문에 이거 많이 틀리고 낚이는 문제예요. 단순히 평행한 거 말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삼각형이 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051번.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자, 내분 좀 쉽게 보는 방법 여기서 한번 보여주겠구만. 1대2 내분점이래. 자, 내분점부터 쉽게 구해볼까요? 네, 할 수 있어. 자, A에서 B까지 X좌표 봐봐. X좌표 몇 칸이야? X좌표가 플러스 6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 3칸 가는데 6 됐으면 한 칸 가는데 몇 될까? 2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3칸을 가는데 X좌표가 플러스 6이 됐으면 당연히 3등분해서 한 칸 갔으면 X좌표는 플러스 1, 2 돼야지. 그치? Y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로 3칸 가는데 Y좌표는 빼기 3 됐단 말이야. 그럼 한 칸 가는 데는 빼기 1 되겠지. 이렇게 그냥 대충 비례식을 찾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또 물어봐요.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어차피 대표형 문제 쫙쫙 풀면서 오지 않을 거 아니야. 숙제 만드니까 유행벌레 쫙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 방법 숙제 하다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1대2 공식 안 써도. 물론 안 쓴다고 해도 공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계산 분수로만 나와도 니들 잘 못해요. AB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돼. AB 기울기 X좌표 6 늘어날 때 Y좌표 3 빠졌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직인 직선 이놈의 기울기는
두 직선의 수직이면 뭐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그냥 2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그러면 기울기니까 y는 2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 1을 더해줘야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간단하다라는 거야. 처음 접한 너희들에게 얘기해주긴 좀 쉽지 않을 내용일 수 있어. 이해하기는. 근데 간단한 거니까 자꾸 영상 반복해서 봐. 알아도 숙제 한번 했어. 다음 주에 숙제 틀린 거 고쳐야 돼. 그럴 때 한 번 더 봐. 우리가 수업 때 주말에 만나서 수업하고 질문 받고 나서 다시 보려고 그럴 때 한 번 더 보라고. 그러면 아, 이 설명을 왜 하셨구나가 알 겁니다. 넘어가고. 자, 1055번. 이건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갑시다. 수직 이등분선이래요. A, B. 수직 이등분선이면은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찾아야 돼? 첫 번째, A, B 기울기. 그래야지 수직 기울기를 찾겠죠? 두 번째, 중점. 이등분선이니까 중점. A, B 좌표 다 줬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 28, 29, 30 이런 시발. 1059번. 자, 직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L이라. 그러면 y는 mx. 기울기를 모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서 mx 플러스 m 이렇게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0,2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세워야 되는데 0,2 여기 있고 직선이 여기 있다고 할 때 수직으로 잰다 그랬어요. 수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는 항상 는 0의 형태로 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요 식을 이렇게 바꾼 거야. 는 0의 형태로.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0,1을 x좌표 y좌표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n의 절대값. 이게 루트 5가 나오기 위한 그 m이다. m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양변 제곱하고 넘기고 제곱해서 풀면 돼요. 루트 있으니까 어차피 제곱하는데 절대값 제곱은 절대값이 풀려요. 날아갑니다. 말인지 이해 안 돼도 잘 푸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 보여줄까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동안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절대값 m-2는 분모끼리 곱하면 5m제곱 더하기 5고 양변 제곱하면 그냥 m 빼기 2의 제곱은 루트 풀려서 5m제곱 더하기 5다 이거야.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1063번. 삼각형의 넓이인데 하씨 원칙대로 푸는 거 하나와 원칙이 안 들어간 풀이를 하나 보여줄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풀라고 풀이를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밑변 높이를 잡아서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높이가 수직거리라서 우리가 쉽게 찾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끝까지 보는 게 좋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쉽지 않다. 자, x좌 기울기. x좌표가 6 늘어났고 y좌표가 2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x. 귀찮다. 마이너스 2는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1 내야 되니까 3분의 5 빼기 3분의 5.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뭐 이렇게 나와요. 정리는 알아서 하세요. 이 직선과 이 a까지 수직거리, 이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27, 21, 21, 26, 28. 자, 이게 높이가 되겠고 밑변은 당연히 BC 사이 거리가 되겠죠. 66에 36 더하기 4 40. 그래서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 직선을 세워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높이를 찾으라는 게 이 문제가 원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바꾸자고. 신발끈 공식이 있습니다. 둘 다 아셔야 돼요. 자, 삼각형 좌표를 할 때 A, B, C, D
EF 이렇게 삼각형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야. 좌표를 세로로 쓰세요. A, B, C, D, E, F. 순서는 마음대로 써도 돼. 나는 A, B, C 순서로 썼어. 그럼 맨 마지막에 A 좌표를 한 번 더 써줘. A, B.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곱해. A, D, C, F, B, B, E. 여기다 더하세요. 가로치고 그 다음에 쩍쩍쩍 이렇게 곱해. B, C, D, E, D, E, A, F. 그것도 가로치시고 둘을 빼줘. 혹시나 마이너스로 나오면 절대값 씌워줘. 플러스로 뺄 거야. 이거를 2로 나누면 삼각형 넓이입니다. 이 신발끈 정리까지 외워두세요. 지금 왜 신발끈이라 그런지 보이죠? 여기서 신발끈 깨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 신발끈 공식을 외워두시면 답은 쉽게 풀립니다. 여기 있는 문제 삼각형만 적용되는 거니까 삼각형 안에서 마음대로 해보시고요. 답은 뭐 알아서 내우시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할 게 너무 많겠구나, 너희들. 뭐 어떻게 해? 책이 이렇게 유형 30개를 한 단원에 몰아놨는데 뭐 내 잘못이냐? 1067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찍으려면 3시간 걸려요. 니들이 보고 오겠냐고. 그쵸?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1에 3x 플러스 8 아니 y 마이너스 8은 0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잴 때는 기울기가 같아서 앞에 두 개가 똑같아요. 평행하거든. 그때 이 거리는 루트 a제곱 b제곱분의 상수항을 빼야 돼. 그럼 8-k의 절대값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루트 10이니까 계산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1071번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또 나왔지. 그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하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자체 방정식 기본 풀이법입니다. 좀 모르니까 점 p를 x, y로 잡아. 그랬을 때 같은 거리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같은 거, 이 거리가 같대.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아니까 AB로 잡을까? AB? XY로 잡자. X1, Y1 이렇게 잡자. 첫 번째 공식,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1 더하기 y1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이 길이는 이 직선이란 거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2y1 빼기 1이 될 거예요. 거리가 같대. 그럼 둘 식은 같다는 얘기야. 분모가 루트 5로 같으니까 분자가 같겠지. 분자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x1 더하기 y1 더하기 1이랑 절대값 씌운 게 x1 더하기 2y1 빼기 1이랑 같은 건데 이거 좀 절대값을 풀 때 처음엔 그냥 풀어주세요. 그냥 안에 있는 식이 같겠지. y1 귀찮으니까 안 쓸게. 그냥 식이 같으면은 뭐 x는 y 빼기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계산 알아서 정리하시고 는 0꼴로 정리하는 게 이럴 땐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한 놈만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놈을 부호를 마이너스로 빼. 이래도 같겠지. 절대값 x가 14랑 같다고 하면 x는 14거나 x는 마이너스 14잖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문자가 있는 식에서도.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와. 그 식 두 개가 답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식이 두 개 나온다는 건 직선이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두 개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거리가 같은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이렇게 쭉 뻗어가는 직선이 있을 수 있어. 이 직선의 모든 점은 다 거리가 서로 같아. 이렇게 길길이 같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말고 이쪽으로도 지나갈 수 있잖아. 이 거리, 아니 수직거리라 그랬죠?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은 걸로.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직선이 항상 두 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풀 과정, 단순 계산 과정 다 날렸다고 봐.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날릴 수가 없어. 이 이상 날리면은 이해도 못하게끔 날린 거고, 열심히 본다고 했을 때 강속도가 좀 빠른 건 있는데 빨리 해도 1시간 44분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들었다면 고생한 거야. 고생은 인정할게요. 근데 선생님은 계산 과정을 날린 거예요. 공식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계산 과정들. 만약에 너희들이 질문 있으면 공식에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공식도 적용 못 하겠어요라고 이런 질문 안 받고 싶으니까 최대한 좀 본인 스스로 공식을 잘 정리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뭐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응?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도 뭐 문제가 어려워도 좋으니까 많이 고민해. 내가 공식을 잘 아나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 공식은 다 외우고 푸는 건가? 하면서 외우겠지.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알았죠? 외우면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외워놓고 푸는 겁니다. 알겠지? 우리 다음. 이거 얼마나 남았냐? 직선의 방정식은 거의 다 끝났나? 두 다음 더 남았네. 이것만 더 찍으면 선생님은 가기 끝이다. 모든 고등학교 남은 너네 교육과정은 다 찍어놨어. 유튜브에 다 있고요. 선생님 개강하기 전에 다 끝내놔야지.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